스키타인과 스키타이 문화는 같지는 않습니다. 스키타이는 처음에 주도한 집단을 말하고요. 스키타이 문화는 이들이에서 광고.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하다기입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한가운데 서마르칸드에 있습니다. 반사막 도시죠. 그런데도 10월이 되니까 가을 분위기가 조금씩 젖어든 듯합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아직 대부분 반팔을 입고 다니죠. 오늘 강의는 스키타이, 흉노, 한민족은 어떤 인연이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역시 스키타이와 깊은 연관이 있죠. 사실은 스키타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실제로 제가 있을 때는 우리 역사 청동기 시대에 그러면 늘 스키토 시베리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부턴가는 다시 만주 일대에서 청동기 문화가 일찍 시작됐다. 그래서 이 설이 약간 부정되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근래 들어서 흉노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의 5세기, 6세기경의 경주 대능원 지역에 있는 고분들을 비교하면서 특히 신라의 왕족이 흉노라는 설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키타이, 흉노, 그리고 우리 한민족과 연관을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키타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키타이를 포함하는 보험 아리안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아리안계라고 보면 됩니다. 유라시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찍, 그러니까 최소한도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리안 계통이거든요. 그 아리안 계통의 영향이 놀랍게도 현재 중국의 황하 중류는 물론이고 더 동쪽으로 와서 아니면 서북만주 일대까지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험 아리안계 속에서 스키타이도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 세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리안계 전체를 좀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스키타이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공자가 아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이고 강론적인 부분은 모르고요. 큰 틀 속에서는 적어도 제가 정리를 마쳤습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 제가 이런 강의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스키타이, 흉노 등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있다면 정체성의 여러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는 망각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지금이 아니라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키타이, 흉노 아니면 다른 지역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것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망실됐거든요. 당연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물학적인 원형의 일부를 확인한다 그랬었는데요. 확실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스키타이 계통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흉노랑도 연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들과 전면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를 만드는 다양한 혈연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스키타이 또는 흉노랑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타이어계란 말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학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타이어계가 있으면요,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투르크어 계통입니다. 그 언어 계통이 우리랑 연결되어 있고 현재 우리 언어 속에서도 이런 잔편들이 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했는데요. 우리 역사상과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이를테면 제가 저는 원조선의 발전, 그리고 뒤를 이은 위만이 세운 조선, 그리고 그 붕괴,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고구려는 이 스키타이, 흉노로 연결되는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5세기, 6세기경에 신라의 거대한 고분군들, 그 고분의 피장자와 흉노가 일정 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역사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꽤 오랫동안 우리 역사를 좀 좁게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적인 관점에서 보았는데요. 그것도 의회에서 포위된 반도. 그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를 보다 거시적이고 공간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생물학적인 언어, 문화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유라시아 세계 서쪽 끝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거시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히 말해서 지금 글로벌리제이션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만들 수가 있죠. 오늘 강의에 활용할 책들은 이런 책들입니다.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 활동, 그리고 유라시아 세계 이어 활용, 유라시아 세계 한민족, 이 세 권 정도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유라시아 세계고요. 이것들이 대부분 스키타이 활동 무대와 중복이 됩니다. 자, 저는 유라시아 세계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동설은 6개 횡단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3개 플러스 알파의 종단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횡단 종단로를 이용해서 움직인 집단들이 있겠죠. 그 집단 중에서 말 그대로 동서를 전체를 연결하는 최초의 집단들은 바로 스키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키타이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연관성은 저는 우리 땅을 거점으로 코어로 해서 8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문화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고비 사막 바로 위에 있는 그 선, 이거 스키타이 문화 직접 연결이 됩니다. 바이카로랑도 연결이 되고요. 그 아래 보면 고비 사막과 티베트 사이에 파란 실선이 있고 가다가 점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점선이 시작되는 곳이 중앙아시아거든요. 여기 스키타이랑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키타이 문화는 이렇게 중요한 최소한도 3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스키타이와 흉노의 관계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초원의 길을 통해서 사막의 길 일부를 통해서 그리고 스키타이 문화, 투르크 문화, 즉 흉노 문화를 받아들였다. 자,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스키도 시베리아 문화인가? 이거 제가 물음표를 찍었죠. 왜냐하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스키타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청동시대가 없는 것으로 배웠고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비로소 청동기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시작이 굉장히 늦어요. 북한은 물론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남북한 모두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현재 남만주일대의 청동기 문화가 매우 일찍부터 발달했고 매우 발달했다는 주장들을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홍산문의 말기, 특히 하가점 하층 문화부터는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고요. 하가점 상층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는 스키타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와 이쪽에 있었던, 즉 남만주일대에 있었던 하가점 하층 문화를 계승하는 청동기 문화가 합쳐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대동강유역,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당연히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죠.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과는 달리 이미 스키도 시베리아라고 불려지던 이쪽 계통의 청동기가 내려오기 이전에도 현재 만주 일대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강한 정치력, 군사력, 문화력을 동반한 스키타이 계통의 문화, 그리고 뒤에서 흉노 집단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가 영향을 끼친 것이죠. 우리 한반도 남쪽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청동기 문화와는 달리 유목 발달한 문화고요. 초원에서 발달한 문화고 그리고 기마에 연관된 청동기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동기 문화와 이 스키타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는 차이가 있다. 오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우리 무기라든가 말 타는 습속, 그리고 신앙, 천신 신앙을 비롯해서 있죠. 의복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술, 여기에 다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스키타이 계통의 청동기 문화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 문화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있는 역사의 터가 있죠. 만주 일대와 한반도. 여기 지정학적, 지문화적 환경을 보면은요. 특히 지정학적 환경을 보면은 국경선을 그들과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 즉 만주 일대에서 서북 만주 지역과 스키타이 또는 흉노로 연결되는 초원 유목문화권들은 직접 연결이 돼요. 대흥활령 산맥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때로는 영역선이란 말을 썼는데요. 국경과 영역은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동물 행동학에서도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니까 역사학에서도 수용을 해야 돼요. 특히나 만주 일대, 북만주, 서북만주 이런 적, 동만주 일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경선 개념을 설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영역이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영역선도 공유를 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서는 여파가 작용을 하는 거죠. 저 서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면 우랄 지역에서 시작한 것들, 아니면은 중앙아시아 북부 초원지에서 시작된 것들, 아니면 중앙아시아 중간지대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충격들이 분명히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조선, 그리고 위만의 문제, 부여 고구려, 심지어는 신라 가야까지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우리는 스키타이 문화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한반도, 그 외 남만주, 거기 보면은 서북만주 쪽에 쭉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스키타이 문화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흉노란 용어로 바뀌고 투르크, 돌고래라는 용어로 바뀌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초원 유목문화 계통이기 때문에 범스키타이 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조금 있다 스키타의 정체는 역사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타이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스키타이 문화는 유라시아 문화와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스키타이인 또는 스키타이 문화로 인해서 비로소 동서세계가 한 번에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새롭게 등장한 기마라는 운송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 역사, 혈연의 연관성이 있는데 스키타 시베리아 문화, 그리고 원조선, 고구려, 신라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스키타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걸 정말 다양성이 있구나. 우리 문화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다양성이 적은 거죠. 만주 일대 그리고 더 어느 서북 만주를 통해서 유라시아 초원제도로 가면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중국 내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무지하게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고가 서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흔히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족의 중첩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일 민족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단일 종족, 단일 혈족은 아니지만 역사적 공동체라는 비교적 느슨한 개념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 분명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한두 개의 집단을 빼놓고는 모든 종족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서로가 중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족들이 섞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는 하나의 종족이 분비되면서 그들 간에도 또 다른 명칭을 갖게 되니까 종족의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것,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키타이 문화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고대사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국가로서 완벽하게 편성되기 직전의 상태들은 이런 것과 유사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사만이라고 불려졌을 때 거기에 속해 있었던 조그만 소국가들, 폴리스들이죠. 그리고 어쩌면은 초기 백제, 특히 초기 신라, 초기 가야는 이런 작동되고요. 고구려 지역도 코아 지역을 빼놓고 반주변부라든가 주변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활동 모델을 더 넓힐 수도 있고 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확장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인류학에서 처음 확신시켜준 것이 바로 스키타이 집단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청동 제품이에요. 그리고 황금문화죠. 그리고 말 타는 기술. 말 타는 게 그냥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을 타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들이 필요합니다.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말 안장, 그 다음에 등자, 제갈, 기타 등등 이게 엄청난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 뭐겠습니까? 이게 과학이죠. 저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시간 이론은 제가 좀 원용을 해서 T란 말을 붙였어요. 타임이죠. 시대의 테크놀로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술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한국이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부의 공동체가 강해서입니까? 등등.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꽤 오랫동안 관념적 역사를 운영해왔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에서도 이 기술과 산업부문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역 시스템의 파급력이에요.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동한다면 왜 이동했겠습니까?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정복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이익인데요. 특히 이익의 주된 도구가 무역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져요. 물론 서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시대도 주변 지역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것 때문에 도시가 생성이 되죠. 그런데 스키타인들은 유라시아 세력의 동서 전체를 연결하는 무역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그전에 월지인들, 즉 버무아리안계의 월지인들에서도 주도가 됐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유라시아 세계 전체를 연결하는 것은 스키타인들의 공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시스템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도 우리는 스키타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키타인들의 발상지는 어디인가? 제가 실수했네요. 스키타이의 발상지는 어디일까? 이런 질문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스키타인의 발상지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일단 출발은요, 스키타이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스키타인과 스키타이 문화는 같지는 않습니다. 스키타인은 처음에 주도한 집단을 말하고요. 스키타이 문화는 이드리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제 문화를 스키타이 문화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은 것은 스키타이인이 아니라 스키타이 문화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학자마다 설이 다르다고. 그러나 아리안 계통에서도 스키타인이라고 불려진 집단들은 현재 북부 중앙아시아를 일단 발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은 동서 문화가 혼합되는 지역이죠. 중앙아시아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만 혼합되겠습니까? 인종도 혼합되고 종족도 혼합되고 이때 인종을 주목하셔야 돼요. 인종이란 게 무엇입니까? 종족은 단순히 레이스인데 인종은 다르죠. 그래서 서쪽에 있었던 백인종 그룹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황인종 그룹이 있는데요. 중앙아시아는 백인종과 황인종이 섞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도는 어느 종족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과는 달리 백인종이 주도했습니다. 먼저 백인종들이 중앙아시아에 왔고 그들이 동쪽으로 왔고 그리고 그에는 반대로 동쪽에 있었던 황인종 계통들이 점차 넘어가서 그리고 지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현재 헝가리 지역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기마군단 활용을 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마군단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서남북의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벌였고요.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유라시아 세계 여기저기를 집단적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집단 또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역망도 개설했고요. 명칭을 보도록 하죠. 늘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키타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활을 쏘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정말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사람들. 스키타이. 헤로도토스는 당시 직접 스키타인들이 살고 있는 흑해 북쪽 연안지대까지 가서 관찰하고 듣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스키타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술한 사람이죠. 그 스키타이란 말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고요. 본인들은 스콜러톡 그럽니다. 이게 왕자란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사카란 말은 페르시아인들의 용어인데 당연히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나중에 스키타인들도 북인도적으로 들어가니까 인도에서는 사카족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이때 이 사카족과 석가모니의 석가 이를 연결시키는 주장들이 있는데 당연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기록에서는 중국식의 한자를 쓰다 보니까 색자, 요새할 때 새죠. 그리고 쉬진, 쉬친이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키타이 이름은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는 역시 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스키타이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스키타이가 가진 어감이 좋다 보니까 저도 다른 영어보다는 스키타이라는 영어로 주로 씁니다. 스키타이는 이렇게 활동한 지역이죠. 처음에 스키타이가 역사에 부각된 지역은 현재 배틀필드 전장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흑해 북쪽과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스키타이들이 있고요.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제 이론인데요. 저는 해양 스키타이라는 말을 또 하면 안 될 겁니다. 육지 중심의 역사관 속에서 보지만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썼지만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해양 스키타이도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흑해를 건너가서
현재 발칸 반도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이런 지역을 공격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와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양이 중요하고 반대로 그리스인들도 이 흑해를 통과해서 현재 흑해 북쪽 그리고 아조페가 있는 곳 이런 지역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으니까 해양 스키타이를 말을 쓰는 것도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적 성분, 생물학적 특성이죠. 기본적으로 백인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중앙아시아 서쪽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중앙아시아 동쪽 지역에서도 그리고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도 그리고 그 동쪽에서도 심지어는 한반도에서도 이렇게 백인종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백인종이죠. 스키타이는 백인종이고 아리안계이다. 이때 아리안이란 말을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범아리안이란 말을 써요. 펜, 필드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적 성분을 표현한 글들을 보면은 그들의 눈 깊죠, 코 높죠, 수염이 더부룩하게 났죠. 그러니까 이들을 스키타인들은 백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DNA 분석 등을 통해서 백인종이다. 그리고 아리안계다. 그런 겁니다.